자, 이번 시간은 고등학교 수학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미적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여러분들 선배로부터 미적분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잘 모르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하나 개념을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수열의 극한으로부터 출발할 겁니다. 자,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 공부했죠. 수열의 뜻이 뭐죠?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것, 그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라고 치면 1, 3, 5, 7 하고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항을 1로 하고 공차를 2로 하는 그런 등차 수열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일반항이 2n-1이네. 그렇죠?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은 여기까지입니다. n번째 항이 뭐냐? 일반항이 뭐냐? 초항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오는데 한계를 두고 여기까지가 뭐냐를 밝히는 게 바로 수열이었었어요. 그럼 극한은 뭐냐? 극단적인 한계를 의미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극한을 리미트라고 쓰나요? 리미트.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열인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이 뭐냐? 어디로 갈 거냐? 그 끝이 뭐냐? 이거를 밝히는 부분이 바로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와 기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수렴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수렴.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닌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많이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 친구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을 해요.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용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집중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곳으로 모아진다, 집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수렴한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 그걸 바라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용어는 수렴이 아닌 나머지 용어들은 뭐냐? 그것을 우리는 한 대 몰아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 무슨 뜻이죠? 많이 썼죠? 이거는 퍼져나간다. 퍼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발산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 발산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호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뉘어가지고서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 아주 무지막지하게 인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이것이 양의 방향으로 숫자가 점점 커져서 진행해 나가고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가지고서 양의 무한대 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일에 음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커져가고 있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음의 무한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극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용어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수렴한다, 어느 한 곳으로 모여져 간다,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경우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 그 속에서 우리는 양의 무한대라든가 음의 무한대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용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몇 개의 예문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극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수열 AN을 하나 줍시다. 수열 AN. 수열 AN은 일반항을 AN을 n분의 1로 한 그런 수열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요 n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1이면 1이 되는 거고 2면 2가 되는 거고 3이면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 숫자를 넣어보면 1이 들어가면 1, 2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 3이 들어가면 3분의 1, 4가 들어가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자는 고정되어져 있는데 분모가 점점 커져나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지 아니면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냥 숫자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느낌은 와요. 느낌은 어디로 갈 것 같다 느낌은 옵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뭡니까?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림이죠, 그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좌표평면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n축, 수열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자연수로부터 실수로 진행해 나가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연수축, n축, AN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 들어가게 되면 1, 2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 3이 들어가면 3분의 1, 4가 들어가면 4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심히 지금 바라다 보면 n의 값이 1, 2, 3, 4, 5, 6, 7, 8, 9 점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함수값들을 바라다 봤더니 처음에는 길이가 이만큼, 그 다음에는 절반, 또 절반, 또 절반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부호가 양이기 때문에 n축과 만나지도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에 점점 근접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a에는 점차적으로 0으로 근접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약해서 써보면 n의 값이 무한정 커져가고 있을 때 an도 0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 원시 문자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앞에서 리미트라고 하는 이 말을 몇 글자만 떼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IM 또는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점 하나 찍어갖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LT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극한을 구하라, 극한값을 구하라, 또 그런 것들을 구해나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기호들 중에 하나를 쓸 거고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강의할 때는 보통 이런 거나 이런 거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맞춰서 써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정 커져갈 때 수열 a에는 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별거 아니지요. 그죠?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보고서 구조를 정확하게 몰라서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디로 가는지 그 추이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n이 무한정 커져가고 있을 때 또는 무한대가 되어져 가고 있을 때 an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봐야죠. 이번에는 수열 bn을 또 줄게요. 수열 bn. 수열 bn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이다. 이렇게 할게요. 아까보다는 좀 어려워졌네요. 많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하지만 구조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일까? 여기에 1 들어가면 여기에 1 들어가요. 2 들어가면 2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보면 1이 들어가면 0이니까 마이너스 1에 0승 1이네요. 2가 들어가게 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대로 살리고 3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4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부호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 풀마 막 반복되고 있네요. 그죠? 그럼 똑같이 그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 n축, bn축, 그래서 1일 때 1이에요. 1. 그 다음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여기쯤 되나요? 3이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지금 보니까 느낌은 옵니다. 점을 찍었는데 점들, 요 함수값들을 보니까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위아래에서 요 n축의
근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n의 값이 무한정 커져가고 있는데, 자, n의 값이 무한정 커져가고 있는데 수열 bn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수열 bn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함수값이 0입니다. 역시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도 수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쪽 방향에서 방향을 설정해 놓고 특정 값으로 접근해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특정 값으로 접근하는 이런 수열도 있다. 수렴하는 한 가지를 또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는 별거 아니네.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 발산하는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아까 BN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열 CN으로 할게요. 자, 수열 CN은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 차근차근 넣어보면 되겠죠. 자, 1이 2가 3이 들어감에 따라서 2, 4, 6, 8 이렇게 나가요. 그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직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직관적으로 N축, 여기 CN축 두고, 자, 1이면 2, 2면 4, 3이면 6, 4면 8 이렇게 가네요. 느낌으로 봐도 n의 값이 무한정 커지면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써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자, n의 값이 무한정 커져가고 있는데 수열 CN의 극한은 뭐냐? 커져가고 있는데 얘도 커져가고 있어요. 뭐라고? 커져가고 있음. 양의 방향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토시를 또 하나 달아주면 더 분명하게 되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다 마이너스 경우 붙여볼게요. 자, 마이너스 2n이에요. 일반항이.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값들을 또 여기다 한번 표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렇게 가네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는 수열은 음의 방향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 느낌이 옵니까? 음의 방향으로 커져가고 있다. 크기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 두 가지 봤고 또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를 봤어요. 어때요? 어렵습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특이한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특이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A, B, C, D, E, N으로 할게요. 자, 조금 전에 CN으로 다 했죠? 수열 DN을 또 하나 정의를 합시다. 수열 DN을 일반항이 마이너스 1에 n-1승인 수열을 한번 좀 정의를 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n에다가 1, 2, 3, 4 차근차근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N축, DN축, 점점. 그래서 1이 들어가게 되면 1, 2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 3이 들어가게 되면 1, 4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요. 어때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함수값은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진동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근데 아까는 폭이 점점 쭈그러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폭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씁니다. n의 값이 무한정 커져가고 있을 때 수열 dn의 극한은 뭐냐?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진동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동한다. 됐습니까? 특이하죠? 자, 이번에는 수열 2n 하나 더 볼까요? 수열 2n.
또 일반항이 2에는 마이너스 2에 n-1승이라고 할게요. 그럼 또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1,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가요. 또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1일 때 1, 2일 때 마이너스 2, 3일 때 4, 1, 2, 3, 4일 때 마이너스 8 지금 이렇게 되어지네요. 함수값이 어때요?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진행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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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동은 진동인데 얘하고 또 다른 형태의 진동이네요. 하지만 진동하는 건 분명하니까 진동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2에는 진동한다. 여기서 지금 이런 형태의 진동이나 이런 형태의 진동이나 이런 형태의 진동이나 똑같이 진동입니다. 어디로 가고 이제 끝간데 알 수 없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발산에는 퍼져나가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아니라면 하나가 진동이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예문을 들어가지고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구조를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서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정리합니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요 n 값이 무한정 커져나갈 때 극한은 어떻게 될까?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수렴하는 경우는 특정 값으로, 특정 상수값으로 접근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수렴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발산하는 경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음의 무한대로 커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수열 AN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움직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내용들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몇 차례 더 강의 내용을 훑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가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